자, 윤석열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 또 다른 법꾸라지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휠체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는데 윤석열이 휠체어를 직접 모는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잘 보세요. 윤석열 보이죠? 쇼하고 휠체어가 보이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김건희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리는 보였습니다. 네, 들어가는 모습. 윤석열이 오른쪽에 타죠. 네, 차 문 때문에 이제 김건희의 모습은 보지를 못했지만 일단 김건희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휠체어의 모습, 그 운동화까지는 저희가 봤어요. 그 휠체어를 윤석열이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도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잘 봤고요. 네. 네, 정말 웃기고들 앉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이게 사실 공개가 된 것은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쪽에서는 이 영상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판부가 이걸 나중에 알길 바라겠죠. 이제 영장이 기각되길 바라는 거겠죠. 김건희에 대한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또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기각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제 많이 아프다, 정말 아팠다, 쇼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연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또 아주 그 뭐랄까 가정적이고 순애보가 가득한 네. 남편인 윤석열 씨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김건희를 휠체어를 끌어주고 차에 태워주는 장면 아름답고 잘 봤고요. 하지만 이제 두 분은 나중에 분리된 공간에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요. 다만 김건희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다 조건이 있잖아요. 특검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거 누구와 동일합니까? 윤석열과 동일하죠. 네. 근데 아직은 치료가 덜 됐대요. 조사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건데 네. 아직 몸이 많이 아파. 이거 지금 이걸 많이 얘기를 아파. 하는 거잖아요. 퇴원했지만 회복 안 된 상태라는 게 뭘 증명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불러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고, 체포영장 당연히 우리 남편처럼 기각받고 싶다. 니들이 청구를 해도 안 된다. 라는 거를 지금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장면까지 보니까 좀 많이 혈압이 오르네요. 그렇죠. 저는 아까 윤석열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일부러 저 답변을 미뤘는데 네. 혹시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사람도 무너진다. 나부터 막아야 된다. 비공개 출석에 어떻게 보면 특검에 관행을 만들어놔야 우리 사모님이 편하게 가실 수 있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지독하다. 네, 정말 지독한 사랑이네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휠체어 유행 지났고요. 저거 2000년대 이전에나 저 기업 회장들 출석할 때 저런 모습 보여줬지 2000년 이후에는 저런 짓 잘 안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태도가 말이 바뀌는 거 윤석열처럼 조건을 단 것일 수도 있고, 저는 또 다른 가정을 해봤어요. 김건희가 입원을 할 때도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이거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 지금 입원하는 것 자체는 무리수긴 하지만 특검이 부를 때 입원을 해야지. 너무 나중에. 일찍 입원했다. 네, 너무 급했어. 일찍 입원했다. 네. 그래서 그럼 왜 그랬을까? 주변의 말을 안 들어먹고 있다. 누구도 김건희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퇴원할 때쯤에는 아마 뭐 변호인단이 됐건 주변에 뭐 자문하는 쪽에서 됐건 지금은 특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나간다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입장을 내는데 김건희가 누구 마음대로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아직 아프시답니다. 뭐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참. 네. 네. 아까 에디터님이 똑같이 김건희도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다 있다고 조건이 하셨는데 있잖아요. 예.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거 이제 진짜. 더 할 얘기가 참 없는데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 어떤 형태로든 또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조사 자체가 법규에 위반된다. 그리고 어떤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점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도 아까 퇴원했지만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특검이 부르면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문장들처럼 당신들이 불러봐야 어차피 법규에 위반된 수사일 것이다라는 거를 또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면 법규 위반인 거예요. 나를 조사하면 법규 위반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조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시니까 이분들은 뭐 자꾸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혹시 본인의 지지자들, 동조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 시각도. 그런 시각, 그런 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계엄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참 씁쓸하긴 한데. 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게 그 수레바퀴에 무슨 사막이 맞선다고 뭐 당난거철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검사만 40명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이 170일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진이라고 그래도 인권 보호할 건 하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인들도 생각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국민들의 그 비판적인 의식, 그 여론 지형이 완전히 그쪽은 이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휠체어는 좀 너무 낡은 옛날 방식이에요. 아니 우울증이었죠. 유행이 네. 지났다고. 네. 우울증. 네, 우울증. 뭐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이게 이제 작용이 있으면 당연히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법을 우롱하고 소위 이제 법 기술 같은 거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지만 좀 기술 같지도 않은 저 법 우롱 행위가 어떤 반작용을 불러오냐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에서 이 장면 보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끼리 무슨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가소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 비웃듯이 정말 하하호호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검사 특검 쪽에서는 원동력을 얻어갈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도 높게 이 두 사람을 이 두 존재를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정말 이 법의 엄중함을 이 두 사람에게 보여줘도 언론에서도 아마 절대 저 두 사람 편을 못 들어줄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이제 극우 성향 언론이라든지 보수 성향 언론이 여론 지지층을 또 의식해가지고 피의자의 인권이니 뭐 이런 소리 또 얘기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언론도 없어요. 국민들은 더 바라겠죠. 정말 제가 여기에서 늘 얘기했지만 멍멍이 끌고 나오거나 정말 어떤 그 인권 보호 이런 것도 아마 국민들은 바라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니 저희가 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웃기도 했지만 진짜 아픈 사람들은요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에 막혀 있는 것 때문에 소상공인분들 그렇고요. 그날에 그 계엄이 있었던 날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망쳐놓은 의료 체계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던 분들도 부지기수예요. 어디서 아프다는 소리를 해요. 그 아프다는 거에 우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실하게 답을 내준 바 있습니다. 구치소 가면 암 환자들도 많다고. 무슨 지금 네, 김건희 측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이것도 주세요. 뭐 똑같이 그 윤석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만들었고 제가 아까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잘못된 검찰의 관행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사실 쓱 흘려가지고 아직 조사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낙인 찍어놓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불러다가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 정확히 만들어놓고 그 앞에 세워서 온 국민이 보는데 창피를 주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구속시키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일단 저는 이자들이 조국 의라는 이름을 인용해가면서 이걸 했다는 것부터가 인면수심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칙하고 지금 내란특검법하고는 다릅니다. 내란특검법에는 제13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언론을 통해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것과 반대로 이건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다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이 재판받으러 다닐 때 예전처럼 뭐 차에 내릴 때 앞에 포토라인 있고 기자들 앞에 줄 서 있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건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공개된 장소고 언론이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라는 것까지는 또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라인을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을 위해서 언론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 또 한 가지 방법이네요. 윤석열의 김건희가 지하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요? 기자들도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 지하에서 비 기다리는 온다는데 거죠. 네. 뭐 지하로 이렇게 아니 지금 다 같이 날씨도 덥고 해가 쨍쨍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지하로 가서 이게 좀 치사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냥 그 비공개 조사 뭐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슬쩍 이제 그 지하로 다들 취재진들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네. 흘려주면 기자들이 알아서 뭐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 그런 예측을 누가 맡기셔가지고. 윤석열이 구속이 먼저 될 것 같느냐, 김건희가 먼저 네. 구속될 것 같느냐. 근데 궁금해요. 대부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무너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김건희가 먼저 잡혀 들어갔을 때 저 윤석열이 속절없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들끼리 협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진척은 혐의에 따라서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특히 김건희의 경우엔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두 가지 건과 관련돼서는 빠르게 수사할 필요성이 또 있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신병 확보를 더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흔들어서 그 이후에 영장을 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누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수처에서 임성근과 조병노의 구명 루비 자료를 이첩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보님? 하도 많아가지고 네. 16개의 혐의라고 하는 16개 의혹에 8개 수사팀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확정해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있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있고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샤넬백? 건진 복사 통해가지고 네. 통일교측으로부터 그것도 샤넬백 뭐 800만 원짜리하고 1,2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건 얼마죠? 그라프 6천만 원. 네, 6천만 원짜리 뭐 이 사건들 진짜.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포인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하고 명태균 이게 물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가장 많이 이미 수사가 많이 되어온 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 지금 거꾸로 특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상황을 편의를 봐주고 싶어도 김건희 씨 스스로 자기 길을 이전에 막아버렸어요. 콜검의 사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이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경호원들 있는 데 가서 조사한지 뭔지를 했잖아요. 근데 특검에서 그런 어떤 편의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개의 의혹 말고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세관 마약 그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이제 들여다본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변호사님. 참 진짜 사실 세 개의 특검이 전부 다 공교롭게도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보다도 김건희 쪽에 있어 보여요. 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아시겠지만 임성근이라는 자가 지금 최혜병의 사망 사고를 그 덮으려 했다라는 거고 그런 임성근을 또 구호조하려고 했다라는 게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병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을 통해서 세관원들이 가입한 걸로 보이는 개입한 걸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마약류 이거를 사실 경찰이 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웃겨요. 언론에 브리핑을 하기 직전 이제 저 최혜병 사건과 똑같습니다. 언론에 네. 브리핑하기 직전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 수뇌부만 개입하는 걸로 끝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걸 막아버렸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 수뇌부라는 데가 조병로인데 둘 다 공교롭게도 이 이른바 멋쟁이 병, 그 해병대들분들 단체 해병대 출신들 단체 대화방에서 거기서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뭐 이렇게 골프를 친다라는 그곳에 있는 곳에 가서 골프를 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조병로라는 사람은 우리도 경찰 쪽에 핵심 인물 하나 정도는 우리 쪽에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이 3부에 있는 핵심의 3부란다 저기 그 단체 해병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 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인물들이 네. 거기 들어가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인물들이 거기서 그 녹취록 공개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김건희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식의 대화를 해서 주르륵 하다 보면 어떻게 김건희로 다 모아져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공수처에서 사실 이제 두 개가 사건이 워낙 쌍둥이 같은 구조거든요. 그거를 공수처에 넘겼다는 얘기는 그냥 넘겼다라기보다 뭔가 기초된 수사 자료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지금 특검의 사건과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공통된 부분이 뭐겠어요, 김건희지. 와,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마무리 발언으로 에디터님 정리를 좀 저는 해주시죠. 뭐 다른 기사 보다가 웃긴 내용이 네. 있어가지고 어떤 기사? 특검 쪽에서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현관 출입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윤석열에게 지하로 가는 통로는 모두 차단하겠다. 현관으로 출석하라라고 일단 거의 명령하다시피 얘기했고요. 특혜는 다시 한번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고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조차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까불지 네. 말라 이거죠. 네, 내일 오전이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주말임에도 오전에 뉴스 앞에 계속 있다가 또 오후 4시 5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